삼성전기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입니다. 매출은 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25.4%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7.6회전이고 PBR은 2.52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합니다. 삼성전기 분석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스루풋 회계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읽어봄으로써 또 좀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약이론 경영은 컨스트레인 제약이 스루풋과 인벤토리 재고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저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과 재고 회전율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루풋으로 의사결정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또한 회계 분석은 인과관계 연습의 훌륭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전기에 관한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글로벌 빅테크와 FCPGA 공급계약 마무리, 베트남 생산 라인까지 풀가동, 전병수 조선비지에서 11월 21일자입니다. 삼성전기 AI 서버용 FCPGA 완판, 내년 베트남 생산 기지도 풀가동 예상, FCPGA 수요 증가의 신규 투자 가능성,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원가회계의 매출원가 산식은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 산식으로 매출원가를 뽑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6조 1,871억 원으로 전년 상분기보다 8.4%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4% 낮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낮게 증가했으면 기말재고를 빼는 수량이 작아지면 매출 원가가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나오죠. 9.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3.9% 금액상 증가했습니다만 매출 총이익률은 15.6%로 0.7%가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 14.2%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985억 원으로 전년도 3분기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2%로 1.3%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조 4,137억 원으로 11.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3% 플러스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 재료비는 어떻게 계산해 내느냐? 요 위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생산 재료비 곱하기 매출원가 나누기 총 제조비용을 하면은 나오겠습니다. 수량으로 해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스루풋율은 44.8%로 1.5% 하락했고 운영경비 2조 5,826억 원으로서 8.2%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7로서 0.0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907억 원으로 25.4%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77억 2,4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 3.1%로서 1.4%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스루풋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으로 되고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스르픈율에서 오이율을 빼도 동일한 금액 44.8%에서 운영경비율 41.7%를 빼면은 33.1% 영업이익률이 나오게 되죠.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재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곳에 쌓입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흐름 명세로 공시하기 전까지는 원가회계 손익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 스캡티시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과만 알려주는 형태 닫힌 사회이고 신뢰는 과정도 오픈하는 열린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창하게 철학적 용어를 좀 인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어텐션 관리주의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제약의 원인으로 나타날 때 재고자산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및 상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계산하고 있고요. 제공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842억 원으로 연초보다 22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47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223억 원이면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부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으로 표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조 4,283억 원,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 3조 4,059억 원, 11.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8.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조 5,826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7,674억 원을 뺀 1조 8,152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5.8% 증가했고요. 가공비율은 35%, 1.2%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재료비율 65%로 1.2% 상승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총 제조비용, 제가 총 제조비용은 손익계산서와 재고자산 명세, 명세가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 중에서도 명세를 결국 인용하는 거죠. WCAI 기말재고, 기초재고 빼는 식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내고요. 이 비성분표에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사용액이니까 생산재료비, 상품 매입액 포함해가지고 가공비를 더한 게 총 제조비용인데 이게 일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비교하면 일치를 하니까 바로 1단계 가장 표준적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로 사용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항상 나오는 그 흐름표는 향후 기업들이 이렇게 흐름으로 재고자산을 공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왜 재고자산만큼은 그것을 피하고 있을까? 왜 그러냐? 회계 쪽에서 일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재고가 참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더라. 틀리게 돼 있더라. 재고 가지고 분식회계가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라고 어떤 식품회사에 근무했던 지인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두들겨 맞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조업체가 재고자산이 불투명해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단계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일치하면은 2단계 PQ 총 제조비용과 PQ 생산재료비도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 기준도 여기 삼성전기가 깔끔하게 일치를 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002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47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524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냐고 물어보니까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폐기손실 금액이 524억 4,700만 원. 그 크기가 너무 크죠. 이런 게 금액이 작아야 될 텐데요. 어쨌든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77억 2,400만 원은 PQ 매출 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요. 이것은 재고 증감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77억 2,400만 원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1조 2,574억 원, 8.5% 증가했습니다. 이 직원 수는 12,161명으로서 191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3,790만 원으로 6.8% 인상될 것으로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인가공비가 2,449억 원으로 13% 증가했고요. 지급수수료 993억 원으로 14.3%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슬픈율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일단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TOC 생산성도 떨어졌죠. 재고 투자 회수율도 떨어졌습니다. 스루포 회계의 필요성을 제가 논리구조로 만들어 놓은 템플릿인데요. 이것을 충분 조건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과 스루픈율이 역방향이면은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왜냐하면은 스루풋 재료비는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고 매출에 비례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는 원인을 제가 표현해 봤고요. 이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슬롯 회계의 필요성이 돼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롯과 원가 회계를 대비를 해보면은 일반 상식은 매출 수량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면 재고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가회계 매출 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분식회계를 유혹하는 핵심입니다. 국가 수준도 재고가 증가하면 GDP가 상승했다는 긍정적인 지표이기도 하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중국은 과잉 생산의 덤핑 수출로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덤핑입니다. 슬롯은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회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회전율은 상승했고 슬롯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역방향이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했어야 될 것입니다. 회사는 삼성전자처럼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분석할 때는 이것도 인용을 안 했습니다.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한번 적용을 해보기로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원재료 가격을 단순 평균으로 해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은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4.2%가 내려갔으니까 인하가 됐다고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모아보면은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겠죠.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됐는데 반증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는 거로 모순된 추론을 하게 되는데 수주 판매 가격은 또 하락해야 되는데 확인 결과 원재료 가격도 상승했고 판매 가격도 상승을 해서 두 가지가 다 반대로 나타났죠. 반증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평균 가격 상승률이 7.9%인데 4.2%뿐이 안 내렸다 이게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대비 상대적 하락으로는 판매 가격은 상대적 하락이라고 인식은 할 수 있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확인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하여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제 가정 이론은 유효할 것입니다. 또 원가 회계에 대해 스루폿 회계의 예측 변수에서도 스루폿 회계는 매출 재료비 하나만 가지고도 예측해 낼 수 있고 운영경비 하나만 가지고도 예측할 수 있는 단순한 회계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원가 회계는 네 가지 변수를 생산재료비, 가공비, 판관비율 거기다가 재고 증감까지 반영을 해야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많은 평가지표들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많습니다. 원가회계 실적에 의한 예측을 할 때 생산재료 비율, 가공비율, 판관비율, 재고 증감률 등 최소 4팩터가 필요합니다. 스루폿 회계에서는 예측할 때 몇 가지 팩터가 필요할까? 매출 재료 비율과 운영경비 단 두 가지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좀 더 단순한 세계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AI 알고리즘을 학습을 쉽게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운영경비 기준으로 했을 때 1 더하기 25% 산식을 만들어서 스루폿율로 나누면은 연말 매출액은 7조 7,338억 원이 예상이 되고 이 금액은 매출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가지 나온 것을 따로 비교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고 단순하지만은 그래서 1 더하기 25% 산식에 의해서 요거는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7조 7,338억 6,400만 원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을 제가 하게 돼서 소개한 것은 납품단가 협상을 위한 교육용으로 좀 동기가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얼마나 남느냐? 매출을 그냥 요거를 어떤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해보죠. 어떤 납품 단가가 770만 원이라 그러면은 남는 게 20만 4,618원이 남는 것으로 일단 되는데, 그 예상 재고액은 10.2회전입니다. 그 회전율이. 요거를 10.8회전, 6.2% 정도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운영경비가 맥시멈 2.6%, 요 운영경비는 재료 재료비 증가율에다가 운영경비율을 늘어난 만큼 운영경비도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맥시멈. 요거는 좀 더 줄이자고 노력을 해볼 수 있겠어요. 2% 정도. 그러면 더 남겠죠. 그러면은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688억 원의 영업이익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가 회계로 재고를 증가시킨 납품회사의 견적 단가는 실제보다 높게 제출할 것이다. 연간 뭐 단가 계약을 뭐 하자고 그럴 때 보통 그 손익계산서 백데이터를 좀 가져달라. 그 다음에 견적서도 브릭다운해서 좀 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구매 담당자가 좀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 의사결정을 지혜롭게 아니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정리해 본 건데요. 원가 회계의 매출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죠. 이런 실적 때문에 따라서 구매사에서 연간 납품 단가를 계약 시 견적서를 브릭다운해서 제출하게 하는 것이 표준 관례입니다. 실제 재료비 더하기 운영경비를 더하면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보다 높게 나올 것입니다. 때문에 견적서에는 재고 증가의 영향력을 표기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격을 부풀려서 제출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원가 회계로 재고 증가시킨 납품 견적 단가는 부풀려지므로 충분히 내고할 필요가 그래서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앞으로 슬롯 회계로 재고를 줄인 회사의 납품 견적 단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인정하는 역량이 구매 담당자에게 요청됩니다. 그러나 재고를 증가시킨 납품 견적 단가는 내려가므로 그것 또한 인정될 것이며 구매처는 충분히 정상적인 단가로 납품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매회사가 슬롯 관점 평가를 할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주가는 21만 7,500원으로 연초보다 95,20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2.52, 105%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삼성전자가 23.69%, 국민연금이 10.11%, 외국인이 38.54% 가지고 있는데 JP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CLSA 등이 눈에 띕니다. 생산 방법에 대한 거를 아주 그 압축되게 3가지 정도 소개를 하는 자료입니다. 왼쪽은 적기 생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주문 제작할 때 납기를 어떻게 잘 맞출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생산이 있을 건데 이것은 버퍼 소비 관리에 의해서 관리 주의력과 버퍼의 크기가 U자형 곡선을 나타낸다.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MTO는 메이크 투 오더로 수주 산업에서 적용되는 버퍼 시간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고요. MTA는 메이크 투 어베이얼이라고 계획 생산에 적용하면 되는데 수량에 의한 재고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CCPM은 수주 산업업체에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할 경우에 시간을 맨 뒤에다가 버퍼를 두고서 이것도 시간 버퍼로 관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탠딩 언더 숄더즈 프로세스이죠.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서기 6단계라고 거창하게 이렇게 이 단계에 적용해서 제가 슬롯 회계 실전 분석을 해낸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거겠습니다. 거인이 뭐였느냐? 제조 원가 세계였다. 다루지 않았던 영역은 수익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를 원가 회계는 다루지를 않았다. 역사적 관점, 인건비와 경비가 싸다고 중국에 제조를 넘겼던 미국이 이제 와서 미국 내 제조 부흥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역사적 관점이 있는데 개념적 차이, 인건비와 가공비도 운영경비일 뿐이다. 라고 보면은 잘못된 가정, 원가회계의 가정은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배부하는 거, 인건비도 여기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석 및 해결 방법은 모든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스루풋 골든 회계를 그래서 만들어냈다라고 역사적 시각을 얻어가지고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골든 회계, 스루풋 회계를 골든 회계로 별칭하고자 한다. 왜냐하면은 요즘 캐네온 때문에 골든이라는 게 유명해져서 그것 때문에 착상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이 스루풋 회계를 창시하신 분도 골드의 박사이기도 합니다. 골든 회계는 미국 제조 부활에서 거절할 수 없는 언리퓨즈풀한 제안이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제조 강국 중국을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을 역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이 먼저 선점해야 할 것이다. IFRS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주로 유럽 중심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ISO 국제표준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원래가 GAAP입니다. 물론 IFRS나 GAAP도 제조 원가 회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현재 없습니다. 과거에 유통되고 유효했던 제조 원가 논리는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됩니다. 골든 회계는 기존의 제조 원가 회계와 같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회계사란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회계 교육은 고등학교 어디에서나 가르치는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후 영국에서는 여학생에게는 필수 교양 과목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전문화가 시킨 것이 초기 테일러리즘 미국의 대량 생산 업종의 원가 세력들이죠. 재고 자산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제조 원가는 분식을 조장하나 골든 회계는 분식의 유혹을 사전에 제거합니다라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